안녕하세요. 세퍼니 한지연입니다. 오늘은 남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게요. 남성들이 그 이기심의 끝에 왔을 때 그 누구도 사회 속에 그 가면만 쓰고 살아왔던 그들의 어떤 절제되고 억압돼 있던 욕망을 분출하는 그때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말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. 너무나 거기에 빠져 있는 나머지 그 누구의 말을 들을 준비도 돼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말이 들리지 않고 설득을 해도 더 그것에 빠지게 될 뿐, 화가 나고 반항할 뿐. 사춘기 아이들 보시면 아시잖아요. 근데 자아가 생길 때 사춘기라고 하거든요.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하게 되고 자기 것이 확실하게 생기고 있고 내가 형성되는 시기를 보여주는 게 사춘기거든요. 중년에 또 한 번 그 시기가 오는 거죠. 어렸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독립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참아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부모가 케어를 해주기도 하고 그 보호 속에서 있는 것이 편안하다는 어떤 그 물질적 뭐 이런 제공이 가능한 사람 밑에 있다는 것이 안심을 느끼기도 하죠. 근데 두 번째 사춘기가 왔을 때는 물질적인 것도 일단 내가 채울 수 있고 어떤 누구의 보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혼자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는 자식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. 청소년기의 사춘기랑은 완전히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달라요. 그 사춘기를 겪는 본인이. 그러니까 사춘기 겪는 그 청소년 애들하고는 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반격 또는 반항 또는 자신의 권리의 주장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서고 있는 아내들은 그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. 힘으로도 이길 수 없죠. 경제적으로도 내가 더 많이 번다고 해도 그가 경제적 능력이 아주 없는 게 아닌 이상 아니면 아예 없다라고 해도 나 그냥 산속 들어가서 혼자 살 거야 칡해 먹으면서 칡 뿌려 먹으면서 살면 돼. 나는 그냥 이 집에서만 나가면 돼. 너랑만 안 살면 돼.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. 너랑 사느니 산속에서 나무 뿌리 먹고 살 거야. 이러고 나가버린다고요. 막을 수 없어요. 그 순간에는. 그러면은 이런 중년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. 그래서 보통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성들의 중년의 위기는 조금 다르게 와요. 그래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써머리를 해갖고 왔는데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해요.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아야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. 두통이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. 이것이 두통이 오거나 위장장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에 기인한 거다라는 거를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시라는 건데 그렇게 하고 좀 긍정적인 생각도 해라. 자기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는. 세 번째, 자기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. 그럼 여기서 제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감정 표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제가 엊그제 결방을 공부하면서 올려놓은 시가 있잖아요. 남편이라는 시. 시를 보시면은 누군가 설레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래서 가장 친한 너한테 말하고 싶다가도 너한테만은 말할 수 없구나. 돌아서야 되는 대상이라고 써 있어요. 그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죠. 설레는 대상을 만나서 그 감정이 재밌어요.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. 제일 친한 아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못하죠. 제일 원수가 될 테니까.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대한 표출은 부인이나 남편한테 어떤 설레는 감정뿐이 아니라 모든 걸 표출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상황이 중년이라는 나이예요. 왜냐면은 쟤는 나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쟤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쟤는 나한테 바라는 것만 있다는 거. 그 부담감이 아내에게 감정을 표출할 수 없게 하고 남편에게 감정을 표출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. 감정을 표출할 수 없다는 건 상대방이 불편하다는 거예요.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다른 대상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고
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충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 부부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 이런 감정 표출이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나를 위한 휴식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줄 알아야 된다. 이거는 본인을 사랑하는 문제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고요. 많은 연관관계가 있고요.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줄 때 호르몬도 잘 형성이 되고, 여성들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라든지 또 뭐지? 그 호르몬이 어쨌거나 그 행복 호르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운동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내 그림자에 대한 표출을 운동으로 그걸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.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.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요. 원만한 인간관계가 있는 가운데 중년의 위기를 덜 겪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,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서서히 그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는 거고, 그게 유지하는 가운데 있는 건데,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.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화목하게 느껴져야 되고, 자식이나 아내나 엄마나 형제나 친구나 편안한 대상이 상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. 서로에게. 서로 마찬가지예요. 그럴 때 중년의 위기를 조금 더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것과,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를 만나보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여러 가지로 이제 써머리 돼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남편분들이 겪고 있어서 힘드시죠. 그 위기에 대한 겪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는 한마디로 자기 정신인 상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다 그래서 금세 바로 이혼을 결심하시거나 이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사춘기 때 아이들을 보면, 그 청소년기의 사춘기를 보면 부모가 믿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에 돌아와 있을 때가 있어요. 이 중년의 위기도, 이 두 번째 사춘기인 중년의 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중년의 위기도 조금 더 가만히 기다려주고 잔소리하지 않고 좀 믿고 기다려주면 사춘기 때보다는 좀 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제자리를 와서 찾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면서 조금씩 시간을 조금 더 상대방에게 주세요. 그리고 중년도 중년이지만 나이에 따른 것이 아니고 결혼 생활 연차수에도 관련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10년 정도 넘으면, 그리고 거기 돈을 버느라고 그렇게 신경을 쓰시다 보면, 그 가장으로서 살다 보면 그게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그게 온다는 거죠. 아이에게는 결혼 늦게 하라 하고 싶어요. 결혼하고 죽음은 늦을수록 좋다는 유태인 속담이 있잖아요. 결혼하고 죽음은 늦을수록 좋다고 얘기해요.